네, 이번 순서는 대표 해외 주식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또 한가보듯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네, 오늘도 우크라이나네요. 네, 미국 3대 증시가 모두 다 하락을 했고요. 특히 나스닥이 특히 약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언까지 나오고 그에 맞춰서 무력 충돌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다는 것에서 시장은 한껏 움츠려든 모습이 역력합니다.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 그다음에 곡물 가격까지 안 오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참 걱정거리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일주일 만에 말씀을 드리는 차트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을 이용하시는 모든 고객분들께서 지난주에 어떤 종목 등을 많이 사셨는지 그것에 대한 순위인데요. 지금 순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렇게 10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선택해주신 종목들 모두 어제는 파란불을 켰습니다. 테슬라도 어제는 7% 하락을 하면서 이제 $800까지 깨졌습니다. 몇 달 전만 하더라도 $1200를 상회했었는데 일론 머스크 지분 매도 이후에 외부 악재들이 계속적으로 겹치면서 주가가 하향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알고 판 건 아니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고점에서 진짜 주식을 잘 판 것 같아가지고 부럽기까지 하네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도 여전히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주워 담으시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알파벳, 로블록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까지 아무래도 이런 혁신 기술주들에 대한 저가 매수 심리가 그만큼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세배 레버리지 상품인 TQQQ, SOXL도 꾸준히 매수세가 포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빅테크의 가장 큰 형이자 9위에 랭크되어 있는 애플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선 애플의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게 주봉 차트인데요. 다른 종목들과는 달리 그래도 상당 부분 방어를 잘 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미국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70%, 많게는 90%까지 마이너스 난 종목도 정말 많거든요. 심지어는 또 다른 빅테크인 메타 플랫폼도 올해에만 거의 40% 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비교해서 애플은 특히 주가 방어력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점에서 단지 12% 정도의 조정만 보이면서 강세를 보인 이유에는 본업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점에 있겠죠. 애플의 본업이라고 한다면 결국 아이폰 판매량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경쟁 상대가 없고 오히려 점유율을 확대해 나간다는 게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애플의 그런 성장을 가능케 해주는 시장이 바로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정보통신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저번 달 애플의 중국에서의 아이폰 판매 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애플은 중국에서 1월에 730만 대의 아이폰을 팔아치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목해야 되는 점은 뭐냐면 평년 수준은 원래 480만 대 정도였다는 거예요. 게다가 보통은 연말인 12월 달에 중국에서도 판매 수요가 몰려서 12월에 잘 팔리는데 그리고 1월에는 연초니까 판매량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 1월은 이례적으로 판매량이 12월보다 1월에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만큼 중국인들의 최근 높아진 애플의 인기를 실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프를 딱 보시면 느낌이 오시겠지만 아이폰 13, 그러니까 아이폰 13이 출시된 직후부터, 그러니까 10월부터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꾸준히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요. 애플이 중국 시장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설명이 되긴 하네요. 그러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1분기 애플의 실적이 좋지 않을까 투자자들은 미리 좀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난 2월 9일에 애플이 새로운 지불 결제 서비스를 내놨는데요. 갖다 대서 결제를 해라. 이른바 탭투페이 시스템입니다. 보통 저희가 식당에서 밥 먹고 할 때 신용카드 가져다가 포스 기계에다가 끌고서 이렇게 결제를 하잖아요. 아니면 삼성페이 쓰시는 분들은 핸드폰 이렇게 또 단말기에다 갖다 대고 다시곤 하시죠. 하지만 이 애플 탭투페이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단말기 설치가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 식당에 계산원이 갖고 있는 아이폰에다가 갖다 대기만 하면 결제가 되는 신박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이렇게 시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이폰 키를 저렇게 가까이 대거나 결제를 할 수가 있고요. 신용카드를 점원에 아이폰에 갖다가 대면은 저렇게 결제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애플이
지불 결제 시스템을 발표한 것은 앞으로 이쪽 사업을 대대적으로 키우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모바일 결제 플랫폼 사용자 숫자를 비교를 해봤을 때 애플페이는 여기서 4등 정도 하는 기업인데요. 위챗페이와 알리페이는 뭐 중국의 내수용에서만 쓰는 거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페이팔 말고는 애플페이의 적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탭투페이의 성공 결과에 따라서 애플페이의 사용자 숫자는 더 빠르게 늘어날 공산도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탭투페이 사업을 통해서 애플이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스퀘어의 사업처럼 소상공인 사업자들을 위해서 뭐 결제나 정산 소프트웨어 아니면 뭐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사업까지 확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런 사스 시장도 엄청나게 큰 성장 동력이 될 수는 있지만 저는 다른 데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애플페이에다가 만약에 제가 코인베이스에서 발급받은 직불카드를 애플페이에 등록을 해놓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희 왼쪽에 보시면 코인베이스 직불카드가 나온 게 있거든요. 작년 6월에 출시가 됐었습니다. 애플페이에다가 저 코인베이스 카드를 등록을 해놓으면요. 코인베이스 카드를 쓴다는 말은 제가 사용할 수 있는 한도인 계좌 평가 금액이 곧 비트코인 가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건 같은 거 살 때 결제에 필요한 만큼 내가 보유한 비트코인 일부를 팔아서 결제를 하는 방식이에요. 만약에 애플페이의 탭투페이 방식이 앞으로 코인베이스의 뭐 직불카드까지 무난하게 도입을 하게 된다면 이는 마치 아이폰을 암호화폐 지갑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실제로 애플은 2019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사업을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이때 크립토킷이라는 암호화 방식 프로그램을 선보였었는데 이때는 정작 큰 주목은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애플의 부사장까지 나와서 크립토에 대해서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있었다라는 말은 했었기 때문에 애플의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진심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사업으로 비로소 확장될 수 있는 첫 단추가 탭투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내용이 조금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애플의 모바일 결제 사업의 큰 그림은 바로 암호화폐 플랫폼이 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아이폰 이용자는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들이 잠재적으로 애플의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에 잠재적인 고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애플이 정의하는 암호화폐 지갑 시스템이 일종의 시장의 표준처럼 빠르게 자리 잡을 수도 있게 되겠네요. 네.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런 분야에 대한 초거대 기업들의 러시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반드시 유념을 해주시고요. 암호화폐는 이제는 정말 주류가 되는 사업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실제적으로 이런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모습이 자주 연출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그나저나 제 코인은 언제 오를런지 걱정뿐인 저는 또 다음 주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순달라임이었습니다. 호잇!